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목요일 이슈메이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원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경 부장,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우경 부장이 가지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전일도 미국이 큰 폭으로 좀 낙폭이 좀 심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금리, 그다음에 전쟁, 결국에는 이제 금리랑 다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성장주 종목들, 그럼 저희가 기존에 봤었던 거랑은 조금은 다른 이런 예전에는 이제 가치주로 좀 평가가 됐던 음식료, 화장품 업종들이 상당히 좀 추세를 갖고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저희가 봐야 될 세 가지 요소로는 보통 이제 QPC라고 하는데 매출과 가격, 이제 비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음식료 업종이 지금 이쪽에서 좀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주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좀 배경으로는 최근에 이제 음료라든가 주류, 유제품에 대한 가격들이 속속들이 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원재료인 설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정이라든가 원유의 가격들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 제때제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저희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살 때,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격들이 상당히 좀 비싸져서 예전보다는 그런 가게에 대한 부담들이 좀 상당히 좀 높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업계한테 좀 자제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단기간에 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뉴스를 보면은 지금 업계의 하이트 진로가 출고가를 다시 한번 좀 인상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소주 가격들이 작년에 한 차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좀 안 좋지만 음식료 투자자들한테는 좀 호실적이 아닐까, 소식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연 때도 박우경 부장님은 비슷한 결로 좀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염화칼륨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비료 가격 상승이 에너지 업종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이트 진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인 업황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통 음식료 업종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우선 코스트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것들이 가격에 좀 전이를 못했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속속들이 전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은 그동안에 좀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던 원인 중에 하나가 Q의 성장이 없습니다. 모든 산업은 Q의 성장이 없으면은 재평가를 받지를 못하는데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런 음식료 업체들을 보면은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대부분의 매출에서 국내보다 해외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그 역할은 아무래도 K푸드의 역할하고 같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에 의존을 했다면 화장품하고 같이 음식료도 비중국권으로에 대한 매출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크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라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류도 될 수 있고 이런 가공식품들의 매출들에 대한 해외 성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보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살 때 보니까 해외에 이제 한국 마트를 가보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비중인데 우리 해외 동포들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해외 동포가 이제 한 750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 합해서 그런 분들은 입맛이
외국 나가더라도 한국 거 드셔야 되니까 많이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음식료 이제 해외 비중 큰 거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곽영훈 대표님 네. 주목하고 계신 섹터 어떤 거죠? 저는 반도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반도체. 번씩은 꼭 나오네요. 예, 여기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계속 좀 고민하는 것은 현재 시장은 좀 안 좋잖아요. 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2차 전지도 빠지고 반도체도 빠지고 하는데 다음에 이제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데 과거의 주도주가 이번에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없는데 2차 전지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데 반도체는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빅테크의 투자라든가 그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추정치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메모리 D램, 그 MCP, 낸드 프레시 전부 다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더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입니다. DDR4의 가격은 좀 빠지고 DDR5 가격이 올라간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부가가치의 제품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지금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전반적인 부분과 특히나 더 이제 PC라든가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 회복, 그 지금 뭐 수요 회복 집단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가도 시장 좋지 않은데 좀 덜 빠지고 조금 더 강하게 올라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골고루 좀 봐야 되는 그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물론 메모리 가격도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HBM, 어드밴스 패키징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뭐 본더라든가 다이싱이라든가 리플로 그리고 PCB, 오사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뭐 가장 대장주인 본더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사트인 하나마이크론 리플로 쪽의 종목 정도 좀 보시면은 저는 뭐 무난하게 이 어려운 시장에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네. 네, 지금 또 HBM을 강조해 주시면서 네. 본더, 한미반도체, 리플로, PSK홀딩스, 오사트, 하나마이크론은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HBM 하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독주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반격에 과연 성공을 할 수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 쪽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 쪽을 영향을 조금 뺏겨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HBM3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HBM3E까지도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반격은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뭐 돌아오는 시점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삼성전자 실적가 올해 첫 해로 뭐 조단위였던 영업이익이 남에 따라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흑자 D램 쪽에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두 회사 다 양립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경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어떤 강한 드라이빙은 상당히 유의미한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HBM 쪽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 속 실적이 찍히는 음식료 섹터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가 쏟아지는 반도체냐 음식료 vs 반도체, 반도체 vs 음식료 앵커의 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 혹할 수 있는 훅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우경 부장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음식료 업종의 탑픽은 현재는 이제 삼양식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불닭에 대한 불닭볶음면. 그런 그 브랜드화가 좀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약 한 70%가 수출 비중이고 뭐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거는 좀 알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고공행진을 좀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이제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라는 다른 종목은 빙그레가 좀 눈에 띄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투게더, 뭐 요플레, 메로나 우리는 국내에 상당히 좀 익숙한 그런 제품들이 바나나 우유까지요. 이게 뭐 냉동
냉장식 제품들이 상당히 수출 효과가 좋은데 그전에 10% 언더에 대한 비중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약 10% 중반대까지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미국, 동남아시아의 선풍적인 좀 인기를 좀 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크호스 음식료 종목이 아닌가,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 보이네요. 네. 우리 박영훈 부장님 가져오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어떤 기업 관심 가지면 될까요? 예, 아까 그 HBM 공정 중에서 저는 뭐 한미 반도체를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리플로우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플로우 쪽은 이제 HBM 공정 중에서 TSV 후에 관광 액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디스컴 장비가 있거든요. 이 장비하고 이 펌프를 생산하는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이 장비 공급에 대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제가 기존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한미 반도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PSK 홀딩스가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PSK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매수세를 좀 유입을 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 주가 흐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서 좀 봤을 때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방 제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방 25,000원 정도 제한하시고요. 상방은 제가 뭐 35,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목표가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손절가에 더 의미를 두시는 게 더 편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PSK 홀딩스의 자리가 좋다라고 해석을 네.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업별 분야에서 리플로우의 모멘텀이 좀 확실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이 보통 주식 투자할 때는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HBM 그리고 리플로우 그리고 PSK 홀딩스 이런 내용이 이제 좋게 작용하는 거고 어떤 차트상의 위치로 봤을 때도 저는 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조금 더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해 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거니까 우리 앵커님이 질문한 내용이 두 개가 다 잘 맞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마무리는 오늘장 이 이슈가 더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좀 반도체에 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밤새 또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조직이 앵커. 오늘은 좀 엇갈렸네요. 우리 박우영 부장님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매운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쪽에 한 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 앵커님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4% 넘게 급락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음식료주가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는 뭐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이슈가 메이킹이 될지 반도체와 음식료 여러분 두 섹터 꼭 주시해 보시면서 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경 부장,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